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2025년도 세제 개편안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그때 다루지 못했던 세제 개편안 내용들을 모아서 2탄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세제 개편안 내용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키워드만 간단하게 언급해보면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산정 방식을 개편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법인세율을 다시 환원한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라는 내용과 감액배당 과세 범위를 합리화한다라는 내용도 이번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접대비 한도를 확대한다라는 내용과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라는 개편안도 소개해드렸는데요. 또 어떤 내용들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를 확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급여, 즉 보육수당에 대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었는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자녀 수에 따라서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취약전 아동의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수업료와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등에 대해서 15%의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고 초중고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수능 응시료 등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었는데요. 2026년부터는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한 예능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합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 공제 적용 시 소득 요건을 폐지하겠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대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 소득 요건이 있어서 자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 소득 요건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2026년부터는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내용은요.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 공제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부부가 각기 다른 시군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로서 둘 다 무주택자에 해당하면 각각 월세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다만 두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여야지만은 전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월세 세액 공제의 대상 주택 면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인데요. 현행 월세 세액 공제 적용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는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면적 기준을 확대한다라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소개드릴 개정안 내용은요.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 기준 금액을 상향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현행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을 보면 연간 수익 금액이 8천만 원 이하인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간 50%에서 100%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이 수익 금액 기준을 1억 4천만 원으로 상향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살펴보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이고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 시에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감면 항목에 해당하는데요. 원래 이 감면 규정이 2025년도에 일몰되는 규정이었는데 그 적용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한다라고 합니다. 자, 일곱 번째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근로소득 증대 세제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조특법상 특례 규정 중에 하나인데요. 임금 증가율과 상시 근로자 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 임금 증가 부분의 최대 20%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에 해당합니다.
이 규정 또한 2025년 이후로 일몰이 되는 것이었는데요. 적용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에 합리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특례 규정은 법에서 정하는 위기지역, 제조업, 음식점업 등 감면 대상 업종을 창업한 경우에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감면 요건에 5억 이상 투자 요건과 10명 이상 고용 요건을 추가한다라고 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투자 누계액과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감면 한도를 적용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요, 위기지역 창업에 대한 세액 감면 대상과 감면 금액이 기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라는 정부 정책 기조와는 다소 배치되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 다소 우려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지방 이전 세제 지원 제도 개선안과 더불어서 개정안대로 통과가 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는 농어촌 주택 등 취득시 양도세 특례 적용 기한 연장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농어촌 주택 또는 고양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이후에 농어촌 주택 등을 취득하기 전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규정 또한 본래 2025년도에 일몰되는 규정이었는데 그 적용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한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5년도 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환원한다라는 개정안 내용을 포함해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세법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요 개정안 내용들 중에서 변경되거나 삭제되는 항목들이 생길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겠습니다.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다시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